김호준입니다. 금융, 건설, 가전, 바이오, 자동차 비롯해 100여 개 기업 소유, 국가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0% 전체 GDP의 3분의 1을 차지, 그리고 경영 세습. 대부분 한국인들은 삼성을 말하겠지만 스웨덴 사람들은 발렌베리 가문을 떠올립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5대째 기업을 승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문의 승계 조건은 아주 엄격합니다. 가족 도움 없이 해외 명문대 MBA 취득, 해군 사관학교 졸업, 자력으로 해외 금융회사에서 취업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선발해 10년 이상 평가 후 금융부문과 산업부문 대표를 각각 맡기죠. 순환 출처는 없습니다. 삼성과 많이 다릅니다. 물론 역사와 문화와 제도가 다른 나라의 기업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승계의 자격 요건이 아버지가 회장일 것 하나밖에 없는 삼성과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승계 명분을 만들어주기에 상장 조건을 변경해 특정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주고 기업 가치를 뻥튀기 하는 짓. 그런 짓을 하고도 분식회계가 아니라며 삼성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삼성의 그런 불법들을 삼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눈 감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감리위의 결론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이라서 그런 거죠. 대한항공이었으면 어땠겠습니까?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삼성의 분식회계를 대한항공이 했으면 지금처럼 됐겠죠. 지금 대한항공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일을 겪고 있겠죠. 매일매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사실 그만큼 중요한 뉴스인데 사라진 지 꽤 됐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뉴스로 사실은 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고 치면 훨씬 더 중요한 뉴스인데 분식회계 감리위에서 결론이 4대3 정도로 분식회계가 맞다라는 쪽으로 다수 의견이 나왔다는 건데요. 그걸 근데 SBS만 보도를 한 것 같고 나머지는 그런 보도가 없어요. 굉장히 큰 뉴스인데 뉴스가 묻혔습니다. 요즘 워낙 뉴스도 많긴 한데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아무리 뉴스가 많아도 최근에 한 달간의 뉴스를 보시면 거의 하루도 YTN 같은 뉴스 전문 채널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하루도 대한항공 뉴스가 빠진 적이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뉴스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뉴스긴 한데 지난 한 달간을 보시면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뉴스, 거의 뉴스의 비중으로 보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뉴스량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한 뉴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거 10배는 나와야 돼요. 네, 주식시장을 아예 교란시켰다는 점에서 정말 큰 범죄거든요. 만약에 맞다면요. 결론이 잠정 결론이죠. 감리위에. 아직도 한 단계 절차가 남았지만 4대3으로 분식회계가 맞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또 사실 확인이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이 문제를 좀 다뤄볼 텐데 거꾸로 이런 기사는 많습니다. 최근에 정권에 따라서 규제가 달라져서 이게 문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기사라고 저는 보는 게 지난 정권에서 불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해요. 그럼 정권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서 비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지난 정권에 불법이 있으면 이번 정권에 잡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잣대가 바뀌어서 기업이 고생한다는 프레임으로 기사가 나옵니다. 삼성이라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건데요. 계속해서 분식회계 결론 때문에 그리고 잠정 결론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 약세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하나의 프레임은 금감원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도 있습니다. 금감원이 삼성을 상대로 해서 여론몰이를 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죠. 삼성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여론몰이를 한다는 건 말이 돼도 그렇게 친삼성 기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엄청나게 쏟아진다. 반면에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라는 기사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삼성이라서 그렇다.
대한항공이었으면 박살났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시간이 드디어 공지가 된 건데요. 싱가포르 현지 시간으로는 6월 10일 오전 9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나게 됩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전날 밤, 그러니까 11일 밤 9시인데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해서 싱가포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비무장지대에서도 외교적 협상이 계속됐다라면서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회담을 제3국에서 아침 9시부터 하는 것도 이례적이에요. 이게 이제 네, 그렇죠. 미국 시간에 맞춘 거겠죠, 미국. 아무래도 더 늦어지면요. 미국 시간에서 굉장히 자정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집중을 받기 위해서는 한 9시 정도 시작해야 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전 9시면 미국 워싱턴, 뉴욕 동부 시간으로 밤 9시니까 이제 밤 9시 뉴스. 예, 이게 맞춘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에서는 왜 그냥 의미 있는 진전 정도로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미 대변인이 사용한 단어는 significant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meaningful, 의미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뜻이죠.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거는 무슨 외교적 수사 같잖아요. 그중에 하나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한 단어는 매우 중대한, 특별한, 두드러진 진전이 있었다. 거의 중요한 사안이 타결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내용인데 그냥 의미 있는 진전 정도로 번역을 했어요. 네, 실제 단어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거의 중요한 내용들은 타결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싱가포르에서는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남은 거는 판문점에서라고 하는 건데요. 판문점도 지금 4차례나 실무 협상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관련해서 또 북중로 회담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를 긴장케 한 뉴스죠, 사실은. 예. 북한이 이제 미국 만나기 전에 중국 만난 것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탐탁치 않아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중로 회담을 한다는 홍콩발 뉴스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건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9월에 오라고. 네, 그렇죠. 러시아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블라디보스톡에서 9월 달에 만나자라고요. 공식적으로 타전했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6월에 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스관 때문에. 그렇죠. 푸틴 대통령의 오랜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남북과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당장 만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북한을 가로질러서 남쪽까지 가스관이 들어오는 사업. 그 사업이 만약에 성사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남쪽, 북쪽 모두에게 있겠죠. 물론 러시아에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비핵화 문제는 한 발 비켜 있다가 이 가스관 사업 이거 잘 될 것 같으니까 남쪽, 북쪽 정상 모두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소도 거의 특정된 걸로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예, 싱가포르 정부가 어제 샹그릴라 호텔 주변을 특별행사 지역으로 지정했다라고요. 관보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들이 10일에서 14일 사이에는 특별행사 구역으로 지정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행사 지역 정중앙에 샹그릴라 호텔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아직까지 공식화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면 진지하게 다 결정돼서 공개됐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조그만 섬, 센토사 섬에서 한다느니, 대통령국에서 한다느니, 기타 등등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페인트 모션인지 진짜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현재 가능성은 샹그릴라 호텔이 가장 높다. 그렇게 보도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원래 3국에서 행사를 하면. 네, 제3국에서요. 제3국이잖아요. 양쪽 모두. 이 방이 문제예요. 그 방에 들어갈 때 원래는 나라를 방문할 때 호스트가 있잖아요. 네, 주빈국이 있고요. 모시는 나라가 호스트가 기다리고 손님이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는 만약에 그 방에 누가 먼저 들어가려면 왜 링에 도전자가 먼저 올라가고 챔피언이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문이 2개, 3개 이상 있는 곳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거 기자들은 이쪽 문으로 들어오고 뭐 하여튼 그런 예, 그런 고민도 실무적으로 있다라고 하는데요. 폴리티코가 현지 언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그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외교 이전 때는. 자, 그래서 나중에 그 방을 한번 보십시오. 문이 2개 이상이 있는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내 뉴스 전해드리면요. 일선 판사들이 집단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잇따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단독 배석 판사들에 이어서 어제는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인천지법 단독 판사, 대구지법 단독 판사, 제주지법 단독 배석 판사들이 수사 촉구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뭐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한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전례 없는 일들을 했으니까요. 예.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대법원이 기획했다 이런 의도 아닙니까? 네, 예.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라는 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승태 제대로 수사해야죠. 대법원장이 제일 많이 말한 게 사법부의 독립이에요. 네, 자신의 취임사 그리고 퇴임사에서도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이렇게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나오고. 근데 네. 이제 본인은 모른다고 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일선 판사들이 나서서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수사를 밝혀야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런 소식을 좋아할 줄 몰랐어요. 미국 공화당. 네, 공화당의 제가 그 소식을 건너뛰었는데요. 공화당의 중간선거가 전망이 좀 좋다는 얘기 하나 하고. 예,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회복 중이라고요. 뉴욕타임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호전 흐름을 보이는 데다가 선거구 상황이 유리해진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오히려 의석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보도했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30%대로 떨어졌다가 40% 중반까지 올랐다라고 합니다. 해보겠어요. 이 소식을 좋아하게 될 줄이야.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이렇게 지지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원래 일본에서는 미국 공화당을 일본 정부는 항상 지지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소식이 그쪽에서 슬픈 소식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공화당이 있을 때마다 대북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아닌데 이번에는 특별히 좋은 소식입니다. 예. 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국내에서는요 비판이 아주 큽니다. 취임 500일 맞았는데요. 여전히 주류 사회에서는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지지와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 처한 여론 환경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 여기서 좋은 기사가 나온 예가 없어요. 거의. 북미 회담 관련해서도 좋은 뉴스가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도 일관성도 없고 북한의 시간만 벌어준다라는 비판들이 대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비우호적인 언론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폭스 정도? 폭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진 않아요. 다만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전한다? 이 정도. 오바마 대통령이 똑같은 일을 했으면 전혀 다른 대접을 받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요 언론인들에게 여전히 정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이제까지 얻어온 게 꽤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과거 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하나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정도 더 하게 되면요. 재판거래 관련된 뉴스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서 나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포털에 댓글을 달았다라고 보도했는데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취재기자 오늘은 시간이 꽉 차서 조만간 불러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은 문자가 있네요 보니까. 증언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해당 댓글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2007년도 있고 2011년에도 문자가 매크로 세팅하겠습니다. 매크로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자유한국당 내부의 당직자들 문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3차에 걸쳐서 감리위원회가 회의를 한 끝에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요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참여연대가 최초로 문제 제기했고 지금 이제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제대로 보도가 안 돼가지고 잘 안 알려졌어요. 맞습니다. 엄청 큰 뉴스인데. 네. 일단 이게 맞습니까? 그 SBS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8명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은 유보, 그 다음에 4명은 분식회계가 맞다. 맞다. 예. 3명은 분식회계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분식회계가 맞다는 게 다수 의견이 나왔다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해 본 결과 그 SBS 보도가 맞습니다. 예. 보고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죠, 아직. 예, 아직 그리고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는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어떤 보도에 따르면 3대 3이다. 유보가 2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한 분의 해석을 그렇게도 또 했더라고요. 한 분이 그 삼성이 분식을 한 것이 아니라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다는데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해 보면 4대 3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 내부에서 나오는 그래요? 정보로도. 네. 그러면은 이런 적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적이 없고 네. 저는 거꾸로 날 줄 알았거든요. 아, 네네네. 네. 왜냐하면 그게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분식회계라는 의심이 들어도 야 이거 삼성인데 삼성이 이 정도 사안에서 진 적이 있던가 과연. 그렇죠. 예, 예, 예. 과거에 특검을 하든 뭘 하든 삼성은 결과적으로 항상 이겼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이 보도가 맞다면 삼성이 처음으로 이 정도 거대한 사안에서 진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분식회계. 근데 이제 4대 3도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개의 일반적인 이렇게 감리위원회 결과들이 만장일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대개는 금감원의 주장대로.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대개 이제 상반되는 그런 결과가 그렇죠. 나온 거죠. 네. 금감원이 1년 이상 조사해가지고 전문가들과 조사 끝에 이게 분식회계가 맞다고 했는데 네. 금감원이 부른 전문가들이 회계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중에 3명이 아니라고 또 1명은 유보. 그렇죠. 예, 네. 유보는 뭡니까? 네. 유보는 평생 공부한 게 그 분야인데 네. 유보는 또 뭔가요? 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라서 3이라는 숫자가 나왔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수 의견이 이렇게 났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훨씬 가능성을 높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제 감리를 마쳤고 증선위로 넘어갔는데요. 증선위가 이제 민간위원이 오히려 이제 더 많습니다. 3분이고 이렇게 이제 그 당연직 분들이 2분이어서 총 5분이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불안 요소가 있습니까? 민간 위원들이 불안 요소이고 또 금융위 분들이 또 이제 회의에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불안 요소이죠. 금융위 금감위는 삼성의 금감원이냐 삼성의 금융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많이 들어왔죠. 네. 실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었고요. 네. 네. 걱정이 되시는군요. 그런 오명을 스스로 씻어야 할 텐데 그런 의지가 있는지 특히 금융위 같은 것은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듭니다. 감리위에서 이렇게 결론 난 것이 증선위에서 뒤집어진 적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언론의 행태들이 되게 재밌는데. 굉장히 이상한 기사 많이 나와요. 네, 네. 모 언론에서는 이제 그와 같이 보도했더라고요. 금융감독원에서 결정한 것이 증선위 감리위에서 5번에 한 번꼴로 뒤집혔다. 그래서 한번 그 기사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로데이터가 나온 의원실에도 문의해서 그 로데이터를 저도 이제 입수를 했는데 그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비유하자면 5년형이 내렸다라면 한 4년형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너 5년이다. 5년 유죄부재가 뒤집힌 게 아니라.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유무죄가 뒤집힌 적은 예. 없고. 예.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와 같은 것을 뒤집혔다는 표현을 썼던데 그 언론에서는 그럼 우리나라 이제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들을 모두 뒤집어 버린 거죠. 그게 그렇죠. 만약에 이제 말도 안 되는 표현인데. 네. 게다가 그런 기사도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잣대가 바뀌어가지고 기업이 불안하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기업이 정권하고 결탁해서 만든 거죠. 결과를. 예, 그렇죠. 예. 예. 그걸 다시 바로잡겠다는데 그걸 기업이 불안하다고. 맞습니다. 그런 프레임, 참 명리합니다. 그런 프레임도 있고 그다음에 금감원이
여론몰이를 한다는 기사도 있어요. 예.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대삼성을 상대로 해가지고 금감원이 여론몰이를 해서 여론에서 이긴다는 게 말이 돼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또 되게 황당했던 그 기사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어려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5대5로 이겼다 이런 농담 많이 했었는데 지금 3대4로 삼성이 이겼다. 예. 금감원이 졌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사도 있어요. 보니까 네. 저도 봤습니다. 네. 뒤집어져서. 예, 네. 예. 그러니까 3대3 이겼다는 기사도 있고 예. 4대3 아니다. 그 한 사람이 반대 의견을 말했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직접 어제 알아보시는 게 4대3이 맞아요? 4대3은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통로로 금융위 내부에서 확인해 본 결과 4대3이 맞습니다. 삼성의 분식이 4.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일부 언론의 태도는 뭐냐면 삼성의 분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3명으로서 분명히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주장은 이렇게 탄핵되었다, 졌다. 이런 식의 기사까지. 3명이나 반대하였다. 네네네. 예. 그 기사를 다 모아놔야 돼요. 찾아보시면 지금 대한항공에 비해서는 대한항공이 일종의 윈드 브레이커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네. 예. 기업에 대한 분노의 총량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분노는 여기다 다 쏟아라.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 대한항공 관련 뉴스에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혹시 그 진도가 나온 부분 새로 알려주실 부분 있습니까? 지금 뉴스가 하도 안 알려서 뉴스를 알린 거고 첫 번째는. 예. 그 어제 그 심상정 의원실에서 저한테 텔레그램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예. 그 미국 현지 언론의 기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예. 바이오젠 힌스앳 삼성 바이오에피스 JV 엑싯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바이오젠은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곧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에서, 미국 현지 언론에서. 미국 현지 언론이 바이오젠을 인터뷰했더니 자기들은 뭐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지분을 보유할 생각이 없다. 네. 곧바로 만약에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즉 이제 내다 팔고 돈을 얻기 위해서 팔아서 자신들의 주력인 신경정신 부분에 집중하겠다. 우린 경영권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그 바이오젠의 CEO가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안을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를 텐데 삼성이 이제 주장하는 바가 삼성의 계열사의 지분 구조가 바뀌어서 회계 기준이 바뀐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해왔는데 그 지분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계사가 바이오젠인 겁니다. 바이오젠이 이걸 사버리면 지분 구조가 바뀐다. 근데 이제 미국 회사거든요. 바이오젠이 우리는 그거 사가지고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삼성의 주장하고 또 배치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오젠 지분 구조가 바뀌어서 누군가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뭐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뉴스를 갑자기 말씀하시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지금 이제 뭐 계속 공장장님도 지적하고 계시지만 언론의 지형이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사실 이게 바이오젠이 우리 옵션 행사할까 했을 때 무려 이제 국내 사실 모든 언론들이 그걸 이제 받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야, 옵션 행사한다더라. 이제 지배권 잃을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이 유리한 기사들을 썼는데 지금 정작 5월 31일에 바이오젠의 CEO가 우리 옵션을 행사하되 그거 가지고 있지 않을 거야. 곧바로 되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부분에 우리의 주력 부분에 투자할 거라고 했는데 이 기사는 지금 현재 국내 언론 한 군데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고 이 뉴스를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후 에피스 지분 보유 생각 없어.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연결됐다는 건 이 부분에 주식 투자는 일부만 알아요. 그렇죠. 아 참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뉴스는 전체적으로 다 묻혀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억울하다. 이런 뉴스만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모신 거 아닙니까. 특별한 뉴스가 있어서가 아니라 4대3이 낫다는 걸 알리려고 지금 모신 거예요. 맞습니다. 보도를 안 해줘가지고. 근데 만약에 결론적으로 분식회라는 결론이 나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아직도 저는
반 이하라고 봅니다. 네. 증선이가 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렇죠. 네. 삼성이라서. 예. 근데 그럴 경우 금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그리고 대표이사 및 법인에 대해서 이제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 정도. 예. 사실 미국에서 있었던 이른바 엔론 사태 당시에 회계법인이라든가 당시 이제 그 분식의 주체였던 유명한 회사죠. 네, 회사의 CEO들에게 24년형, 10년형 이렇게 부과했었거든요. 24년형. 네, 그것에 비하면 이제 세 발의 피인 셈이죠. 형량도 그렇지만 예. 금액도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엔론은 거의 망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네. 사실상 이제 분식회계 혐의가 이제 결정됨에 따라서 망한 셈이죠. 왜냐하면 진짜 자본주의면 시장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를 쳤으니까 예. 퇴출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한 행위라서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상 퇴출과 함께 대표들은 20년 이상 형을 맞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설사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해임이 된다 하더라도 뭐 그렇죠. 무슨 충격을 주겠습니까? 뭐 또 다른 삼성 계열사로 갈 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로 오겠죠. 예. 예. 그리고 60억이 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지금 시가총액이 몇 조죠? 그렇죠. 뭐 6조 7조가 7조 예. 시가총액 예. 근데 그게 지금 순위권에 달하는 그런 기업. 분식회계가 맞다면 뻥튀기에서 가짜로 만든 가치 아닙니까? 네네. 뭐 그로 인한 편익에 비하면 정말 이건 뭐 60억이 아니라 6천억을 때려도 너무 적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정도 제재도 지금 받지 않겠다는 게 삼성의 뜻인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우리 공적 시스템은 이 정도 징계도 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삼성에 대해서는 될까요? 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로서도 이제 보고 있는 게 대개는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그 분식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네. 물론 해당 기업들이 소송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불복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경우가 다 뭐였었냐면 이제 경감을 위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은 감히 이제 국가 권력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분식이 아니다. 경감, 형량을 혹은 처벌을 경감하는 게 아니라 예. 아예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훌륭한 삼성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이 뉴스가 하도 안 나와서 뉴스가 나왔다는 뉴스를 지금 전해드리려고 모신 겁니다. 네. 또 바이오로직스는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